신부촌TV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연일 또 비도 오기도 하고 날씨가 쾌청하기도 하고요. 무덥기도 하고 이 날씨의 변덕만큼 우리 신부 온도의 변덕도 심할 수 있습니다. 항시 초심을 잊지 마시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려고 하면 항시 몸이 더 따뜻해져야 된다. 땀을 많이 흘릴 때만이 신부 온도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러한 무더위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을 하신 내용을 가지고 그 궁금증을 풀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지루성 피부염에 관한 문의입니다. 28세 남성이고요. 지루성 피부염과 조갑박리증 질환이 있는데요. 자, 조갑박리증은 손발톱이 조갑하 피부와 조갑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지루성 피부염이 있은 지는 1년 반 정도 되었고요. 조갑박리증이 있은 지는 벌써 6년이 되어 갑니다. 별의별 치료는 다 해봤겠죠. 조갑박리증도 치료 방법을 모르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염증 치료 어렵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조갑박리증 있는 부위에만 한포진 같은 붉은 반점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조갑박리증도 알고 보면은 염증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그 옆에 한포진이 생길 수 있다. 지금 한포진을 또 동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지루성 피부염은 작년에 질환이 너무 심해서 다른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요. 한약을 먹고 질환이 나아져서 한약을 끊고 6개월 정도는 괜찮다가 여름이 되고 나서 다시 재발했습니다. 여기 한의원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상담 신청해 봅니다. 라는 이야기죠. 자, 이분은 딱 두 가지 질문입니다. 지루성 피부염과 조갑박리증이 있는데 치료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죠. 자, 이분의 사진인데요. 자, 얼굴 주변에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성 피부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아주 잔잔한 구진들, 염증 소견들이 많이 볼 수 있죠. 따라서는 모낭염이다, 여드름이다 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루성 피부염은, 이 얼굴 주변 이외에도 또 두피 쪽에서 인설, 각질, 비듬, 또 심한 경우는 탈모까지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지루성 피부염의 사진을 한번 제가 좀 봐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전형적인 지루성 피부염에 대한 사진입니다. 어린애에서부터 또 이 두피 쪽에 인설, 각질, 비듬 생길 수 있고요. 딱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에 어린애들 이러한 지루성 피부염도 볼 수 있고요. 지루성 피부염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증상들이. 그러나 항시 기본적인 것은 지성의 노란 딱지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 각질, 비듬, 인설, 그 다음에 탈모,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좀 많이 호발되는 부위는 얼굴과 두피 쪽이죠. 자, 이분들도 대체적으로 이러한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지루성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염증이 중요합니까? 항시 제가 강조하죠. 지루성 피부염도 염증 치료가 제일 우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특징적인 증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인설, 각질, 비듬이 생기고 탈모가 되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왜 지성 피부들이 생길 수 있느냐? 우리가 증상을 가지고 하나의 면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루성 피부염 또한 내 몸속 온도가 낮아져서 생겼다 그랬죠? 그러면은 손발끝에서 모공이 다치게 되고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가 구멍이 많은 상체로 열이 쏠린다 그랬죠? 자,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린다 그랬습니다. 근데 특히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릴 가능성이 많죠. 자, 얼굴이나 두피 쪽으로 열이 많이 쏠리게 되면 노폐물도 이쪽으로 많이 분비가 될 겁니다. 그럴 때 지성의 유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지루의 피부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모공이 닫힌 이후에는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피부는 건조, 균열, 또 태산화 현상이 생기죠. 태산화라는 것은 피부가 두터워지는 거죠. 가로 세로 갈라지다 보면 피부가 두터워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자, 이 이외에도 각질 세포 간의
점착성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각질 세포는 몸에서 붙어 있을 힘이 없고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바로 인설 각질 비등과 같은 탈락성의 증상들이 생길 수 있죠. 자, 당연히 가려움증은 생기겠죠. 모공이 다쳤으니까. 자, 한편 그럼 왜 지루성 피부염과 조갑박리증은 왜 이렇게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느냐?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조갑박리증은 당연히 지루성 피부염에 있어서도 모공이 다쳤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조갑하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죠. 그러면 조갑하 피부에서도 건조감이 생기고 건조할 때는 조갑체와 조갑하 피부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 그때 인설 각질 비듬이 생겨서 그 공간이 하나의 작은 공간이 생길 수 있다. 왜? 조직이 떨어져 나가니까. 자, 그럼 조갑체와 조갑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길 때는 조갑박리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염증 자체가 다양한 형태의 질환이 동반될 수 있다. 뭐 지루성 피부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지루성 피부염 환자는 모낭염도 생길 수도 있고요, 조갑박리증도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관절염도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열 에너지는 방향성은 없습니다. 내 몸 전신 어느 곳이든 다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열이 이동하는 경향성은 있다.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잘 방출이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지루성 피부염도 당연히 우리는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높여야 되겠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겠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줘야죠. 그럴 때만이 이 염증이 치료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염증을 치료하려고 외부에서 자꾸 찬 바람이나 찬 공기를 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심부온도, 피부온도 동시에 낮추는 약을 써도 조심해야 된다. 염증 치료하기 위해서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그런 약물을 쓰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이. 왜? 심부온도가 2차, 3차, 4차 계속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심부온도가 낮아지면 절대로 치료는 될 수가 없다. 왜? 피부온도가 항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왜 피부온도가 올라간다? 내가 살기 위해서요. 나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부온도를 높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러한 다양한 지루성 피부염의 사진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염증 치료입니다. 왜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또 다양한 부위에서 왜 염증이 발생했냐라는 겁니다. 자, 부위가 다르고 증상이 다르면은 치료약이 달라집니까? 염증이라는 진단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염증 치료만 정확하게 한다라면 어떠한 질환도 치료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신부체온TV는 반드시 왜 염증이 발생했는지를 반드시 알려드리고 그 치료 대원칙을 꼭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강조하는 게 정말 서양의학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과학적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저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들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도 이 지루성 피부염에 대한 궁금증과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